머니통장 쓰기. 안 사면 100% 할인이다. 술렁술렁 부자 되는 풍요노트를 처음 공유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소비를 풍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기발하다.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껴왔는데 마음이 편해졌다.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돈을 쓸 만큼 갖고 있음에 감사하자.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지출의 즐거움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동기를 유발시키자. 등이 풍요노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고 적는 동안 금전에 대한 부담감에서 조금씩 해방감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요노트를 쓴다며 무작정 소비만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항목의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홈쇼핑에 신상 프라이팬 세트 사고 싶었으나 참고 있는 거 잘 닦아서 사용. 15만원 벌음. 예시를 보면 프라이팬 세트 안 사고 100% 할인 플러스 15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면 30% 할인이지만 안 사면 100% 할인이다. 30% 할인, 반값 세일이라는 말에 충동적으로 묶음으로 사면 싸니까, 쿠폰에 도장을 채우면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어서 라며 필요치도 않은 물건을 사서 쟁여놓고 이걸 왜 샀지 하며 후회한 경험이 있나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풍요노트를 적으면서 내 소중의 돈으로 지출을 하며 감사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지름의 유혹을 참아내고 지갑의 돈을 잘 사수했을 때의 뿌듯함과 자신에 대한 대견함도 큰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알려진 마시멜로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만족 지연 능력, 쉽게는 자제력에 대한 실험입니다. 5세가량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지금 먹으면 한 개를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고 한 후 선생님이 자리를 비웁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못 참고 마시멜로를 다 먹어버린 아이들과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마시멜로 2개를 먹은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를 추적하여 이후의 삶을 비교했다고 하죠. 짐작할 수 있지만 15분 동안 기다려 마시멜로 2개를 받은 아이들 그룹이 대체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고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이 실험은 실험 조건 설정에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100%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만족 지연 능력에 관해서는 참고할 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충동 부분을 소개했는데 충동적 소비는 자신이 계획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에 주변의 자극에 너무나 연약하죠. 당장 사고 싶고, 당장 먹고 싶고, 당장 떠나고 싶고, 그렇다고 매번 지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은 늘 마이너스에 복부 비만에 아무 대책 없이 직장을 박차고 나온 백수가 되겠죠. 다이어트도 비슷합니다. 살을 빼려면 눈앞에 초코 케이크 한 조각을 못 본 척하는 의지가 필요하지요. 그처럼 자제력 없이는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 달성이나 큰 행복은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풍요노트의 이 항목은 충동적 소비를 자제하는 데 적용합니다.
저도 늘 경험하지만 지금 꼭 해야 할 것 같은 무언가는 한두 시간만 지나도 그 욕구가 사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작정 참고 인내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지로 하고 싶은 걸 누르면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참는 힘은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다이어트를 장기간 할 경우 주중에는 절식을 하더라도 주말 한두 끼 정도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지요. 그런 것처럼 목표 금액을 먼저 채워가면서 급하지 않은 욕구들은 나중에 천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의 프라이팬 세트라면 일단 풍요 노트에 절제 항목으로 적어놓고 그래도 계속 아른거린다면 쓰던 걸 누구에게 나누어 주던가 중고 사이트에 팔던가 한 다음에 구매한다고 메모해보세요. 아니면 한 달 뒤에 생일인데 그때 쿠폰으로 싸게 사겠다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목표는 목표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풍요노트 참 똑똑하지요? 감정통장 쓰기. 칭찬은 곧 돈이다. 감정통장 쓰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앞서 풍요노트는 감사와 긍정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평소에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을 긍정의 시선으로 보고 거기에 감사의 에너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불쾌함, 우울함, 짜증남 등과 같은 마이너스가 되는 부정적인 감정은 풍요노트에 적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풍요노트에는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하고 기록하도록 합니다. 감정통장 쓰기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칭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칭찬과 돈의 관계. 뇌신경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와 경제적인 이득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돈이 생기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뇌는 구조상 이 두 가지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현실과 리얼한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에게 용돈이나 보너스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칭찬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아낄 필요 없이 팍팍 해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남 칭찬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막상 내가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잠재의식에게는 나 자신의 칭찬도 타인의 칭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칭찬은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가 하는 자존감과 연결이 됩니다. 자존감은 또한 허용하기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풍요를 요청하고 나서는 요청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허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청만 하고 허용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허용하기 단계에서 막히는 것은 현재 의식으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에서는 반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는 경우 혹은 바라지만 허용한 다음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경우입니다. 잠재의식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풍요노트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칭찬하기나 허용하기 등이 처음엔 어려워도 꾸준히 풍요노트를 쓰다 보면 자신의 풍요를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풍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